네, 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꿈꾸던 것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꿈이 없어서 헤매시고 계시나요? 아주 어린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읽어도 좋고, 부부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김수영 씨가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2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65명의 꿈을 취재하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멋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향해서 또 꿈을 취재하러 날아가네요. 저도 예전에 제가 미술 학원을 하니까 다른 나라는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할까, 다른 나라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 독일에 있는 까셀 마을의 작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취재하겠다고 주제를 갖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질 수도 있고 그 나라 사정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수영 씨. 김수영 씨가 이제 그랬어요.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써주셨어요. 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 그림이 없는 것과 밑그림이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 밑그림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감들을 최대한 사용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물론 색칠을 하다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그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백지에 무작정 색칠을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졸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 게 이분이 꿈을 취재하면서 꿈이 없는 분의 삶과 꿈이 있어서 꼭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이 판이하게 틀려요. 김수영 씨가 태국을 갔어요. 태국을 갔는데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창가로 끌려간 여성분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 남자분이신데 IT 계통에서 일을 하시다가 50대쯤에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그 남은 여생을 이런 인신매매로 갑자기 실종이 됐거나 없어진 여자 아이들을 구출해주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수영 씨와 그 위험한 사창가에 가서 그분들을 취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취재하는 거는 이제 실패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바에 갔는데 마침 그때 웬 이제 배도 나오고 가슴도 축 처진 여자들이 거의 나체로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바에서는. 그러면 이제 팁을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한 여성분이 갑자기 털썩 앉더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수영 씨가 좋았어 하고 이제 꿈을 물어본 거죠. 꿈이 무엇냐고 그랬더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면서 미용실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용 기술을 배워야지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 셋을 키우면서 미용 기술을 배울 그 여력이 없다는 거죠. 저소득층 위해서 미용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릴 수 있는데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그 다음 날에는 미용실을 진짜 가요. 이제 미용실 원장님한테도 꿈을 물어본 거죠. 꿈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꿈을 이뤘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니까 이분도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웠고 미용실 사장이 되신 거예요. 동시에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쪽은 계속 꿈을 향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20년을 쌓아 올렸고 이분은 꿈만 꾸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나이는 더 들고 갈 데는 없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의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고 이분은 이미 미용실에서 직원들도 두고 샵도 차려가지고 여튼 사장님이 되셨고 이분은 아이들 집에 둔 채로 거리로 나와서 거의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고 꿈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꿈을 어떻게 꾸면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번에는 왕족과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꿈을 또 취재를 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꿈 취재하는 게. 원래는 이 사람을 취재로 갔다가 저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을 수 있구나. 내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또 뭘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만에 있는 왕족이 바스마의 꿈을 취재하러 갑니다. 왕족들은 거의 일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예쁜 옷이나 입고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신과 전문이시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신적인 그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게 좋아서 정신과 전문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와 영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또 하버드에서 연수를 마친 다음에 오만에서는 자기 이름의 마음 스파 클리닉을 여시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여냐 했더니 그 가정의 중심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마음의 병이 들면 이 가정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면서 자신이 왕족에서 누린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하네요. 아, 꿈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차를 따라드리는 하녀가 있었는데 김수영 씨가 궁금해진 거죠. 저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왕족이시고 여기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이 집에서 일하시는 스리랑카에서 온 하녀분이세요. 만약에 이런 왕족한테 초대돼서 가면 그 밑에서 일하시는 하녀분이 좀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영 씨는 취재를 하신 거죠. 꿈이 뭐냐고 했더니 스리랑카로 가서 자기의 친정 엄마하고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꿈이 다르지만 두 분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비슷하고, 그리고 그 어떤 꿈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분 꿈은 소중하지 않고 이분 꿈은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분 다 꿈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면서 너무 이렇게 친근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을 알게 되면서 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다 묵묵히 자기 할 일 하시면서 살잖아요. 아,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내가 꿈이 있어도 펼칠 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란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꿈이 있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탈북인 여성들도 그렇고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어려움과 무시를 당해야 되더라고요. 우선 팔레스타인은